안녕하세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힐링하는 오정의 전월입니다. 오늘은 나심이 이야기하는 가짜 지식인의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 또 진짜 지식, 안티프리즈란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Let's go! 네, 나심은 지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규 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하강 국면에 제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하강 국면에서 얻은 시행착오나 리스크를 수용하고 바벨 스타일의 탈지식화된 형태, 네, 자기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지식인, 안티프리즐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참 지식,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번 후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논문 또 혹은 학위에서 발표되는 그 수많은 그 썰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꼭 역사를 과거의 역사와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라는 스토리로 이어져 가는데, 나심은 신랄하게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거짓말과 바이러스로 가득 찬 고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거죠.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동가는 글을 쓰지 않는다. 행동할 뿐이다. 새들은 날아가고 새들에게 날아가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새들의 이야기를 쓴다. 따라서 역사는 시간이 있고 학자로서 보호받는 자리에 있는 패자들이 기록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명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아가는 새한테 날아가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것을 기술로 이렇게 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패자들이 기록한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론가들이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더 진전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빨이라는 거, 요즘 이력서도 이제 인사팀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력서, 근데 너무 다 포샵 처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면접 당시에 보면은 같은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성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슨 관광공사에서 내놓는 각 나라의 풍경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포장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진빨과 실제 차이점이 의학, 그 다음에 과학, 수학 이런 분야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편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교해 보이는 것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나심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리 확증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반박하거나 혹은 논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목적에 잘 맞는 이야기만 보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심이 딱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교육 수준이 높아서 경제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왜냐면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대인이 교육에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충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양성하고 교육의 힘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나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이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고 믿는 것은 경험론이 아닌 미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전제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교육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득 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소득 수준을 높인다고 했을 때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연상시키는 오류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학문과 정규 교육은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경제 성장이나 국고를 늘리는데 전혀 본질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가 이집트 나라 이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요. 말쟁이가 실력이 있다고 우리는 쉽게 오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변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친다.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놓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 그들은 연구자들과 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 따라서 단순한 것이 더 낫다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많이 연구할수록 명백하고 기본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행동은 대상을 가장 단순한 모델로 옮겨 놓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실행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행으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론은 치료의 산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통찰력에 한동안 책을 덮고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가 느꼈던 저는 기존의 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부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쉽게 지식인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쟁이들의 그 말에 쏙 속아먹어야 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과연 실행력이 있는지, 정말 안티프레즈라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지식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법, 가짜 지식인 구별법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이 제가 왜곡될까 싶어서 가공되기 싫어서 그대로 좀 읽어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기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그런 말쟁이 되지 않냐고 참된 실행과 안티프레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참된 인생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건승이 되며